사실 국가적 망신이다 이런 비판이 쇄도했던 새만금 잼버리 이제 좀 수습이 돼가는가 했더니 이걸 또 가로막은 게 있어요. 바로 올라오고 있는 태풍이에요. 관련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될까요? 물론입니다. 폭염이나 확보된 해충 방역과 지금 저희가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놔서 태풍이 내습할 경우 전라북도가 영향권에 들게 됨에 따라 참가자들의 비상 대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156개국 3만 6천여 명이며 버스 총 1천여 대 이상을 동원할 예정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그리고 보신 것처럼 새만금 잼버리가요. 이른바 코리아 잼버리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 8개 시도로 올라오고 있는 태풍 때문에 분산해서 지금 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산 방법이 들으신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버스 1000대를 지금 동원해서 이동을 시킨다면 근데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이담 아나운서. 네, 그러니까요. 참가국이 156개국이잖아요. 지금 이동해야 하는 인원이 무려 3만 7천여 명입니다. 3,700도 아니고 3만 7천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1,000대가 넘게, 그러니까 1,014대가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해서 서울과 경기, 충청 등 각 8개 지역으로 분산해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교통 혼잡이 아주 크게 예상이 됐고 이 때문에 경찰이 최고 비상령인 가포 비상을 발령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고속도로 진출입로나 주요 지점에서 집중적인 교통관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헬기도 4대, 순찰차도 270여 대가 넘는 차들이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하하. 아니 근데 지금 이 야영지에서 이동을 해야 하는 세계 각국의 스카우트 대원들의 마음도 착잡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 이동하기로 결정은 내렸어요. 그런데 저 3만 7천 명의 그 인원이 되는 저 스카우트 대원들을 하재근 평론가님 어디에다가 잠을 재우고 어디에서 식사를 먹이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갑자기 숙박업소를 찾는다고 하면 이건 답이 없는 일인데 네. 지금 숙박업소 같은 곳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천의 연대 송도 캠퍼스에 1,200명, 네. 그리고 경기 용인의 명지대 기숙사에 1,200여 명, 네. 전북 익산의 원광대 기숙사에 1,500여 명 이런 식으로 각 대학의 기숙사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이나 기업의 연수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일단 숙박업소 대란 없이 참가자 대다수가 1인실 또는 2인실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일단 딱 보니까 이 그래픽 좀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보세요. 딱 보니까 특징이 여러분 딱 눈치채셨죠? 대학교잖아요. 지금 방학철이잖아요. 그래 아마 그나마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방학철을 맞아서 대학교를 수소문해서 기숙사 등등등 일단은 급하게 배치를 한 것 같은데 갑자기 여기서 드는 쓸데없는 궁금증이 뭐냐면요. 김현주 평론가님. 저 비용은 해당 나라에서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숙박비는 주로 우리 중앙정부가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의하면은요,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할 의향이 있는 곳도 있지만 그럼에도 정부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진행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처음부터 바람잘 없던 잼버리에 그야말로 진짜 바람, 태풍이 몰아닥치는 바람에 이런 비용 부담까지도 또 생겨나서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단순 계산해도 저 인원들이 한 곳당 1,500명 정도의 지금 대원들이 지금 기거를 하는 거잖아요. 먹고 자고 하는 거잖아요. 하루 3끼만 계산해봐요. 지금 12일 날까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 8일이죠. 8, 9, 10, 11, 12 닷새 더 있어도 하루 3끼 잠자고 뭐 씻고 단순 비용마다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각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면 잼버리 대회 중단되게 되는 걸까요? 관련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까지가 공식 휴가 일정입니다만 오늘 집무실로 출근을 해서 참모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정부 전체가 잼버리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남은 4박 5일 동안 참가자들의 잼버리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잼버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난관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스카우트 정신은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도 여러 가지 그 수습 대책은 내놓고 있습니다만 보신 것처럼.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면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진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은 그러면 같이 이제 한 자리에 모일 게는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 직접 잼버리 참가자들에 대한 수송, 숙식,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비상계획을 시행할 와, 저 버스 보세요. 세상에 저걸로 이동한 거예요. 네. 가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거대한 이동 행렬이죠. 이에 따라 먼저 지자체가 서울시가 나서서 여름 축제 기간을 연장하고 한강, 광화문 광장, 경복궁 등 문화관광 프로그램 제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DMZ, 임진각 등 안보관광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 각 지자체가 여러 특성에 맞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모든 참가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기업체들도 발벗고 나섰는데 삼성, SK, 현대차 그룹 등 여러 기업이 사업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하. 또한 오는 11일에는 폐막식과 함께 많은 참가자들이 고대하는 K-팝 콘서트가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저 현장에 있던 기자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지금 위에서 본 영상 보면 버스가 있지만 버스가 질서정연하게 빠져나가잖아요. 그게 1분에 한 2대 정도 빠져나가게 시간차로 서서히, 왜냐하면 안전 문제도 고려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분에 한 버스 2대 정도 이렇게 출구로 나가는 방식이니까 저 1000여 대 버스가 다 빠져나가려면 오늘 저녁, 지금이 한 4시 40분 됐잖아요. 아무래도 한 2시간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게 현장 기자들이 전해오는 소식, 그만큼 대이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새만금 잼버리가 애초부터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예견이 나왔었대요.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이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위생도 있고 뭐 준비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장관님이 느끼시는 한 가지 이유, 왜 이렇게 파행을 겪은 이유가 뭔지. 네, 아무래도 가장 크게 그 세계연맹측에서 제시했던 부분은 위생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위생이나 청결 문제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로 지금 다 분산이 됐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잼버리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관광인 건지. 저는 일종의 영지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전체로 넓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잼버리는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은 태풍 때문에 장소가 옮겨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제목 같죠? 잼버리는 계속된다.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만큼 영지가, 그 야영지가 넓어진 거래요. 아, 진짜 김현숙 장관의 긍정의 마인드의 끝은 어딜지 이제 궁금한데, 자, 김현주 평론가님, 그러면 과연 이 새만금 잼버리 애초에 준비 부족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위생 문제에 국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위생 문제는 그 많은 문제들 중에 일부, 좀 지엽적인 부분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총체적으로 43,000여 명이 전 세계에서 오는데 준비 기획, 큰 그림을 보는 그것이 시선이 일단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일단 입지가 여기 간척지였잖아요. 배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비도 왔고 물이 웅덩이가 고여 있었고. 바로 저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네. 폭염이 또 있었고 이제 태풍까지 오고 있는데 이 입지가 과연 맞는 것이었느냐 하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시설에 있어서도 뭐 샤워 시설이나 병원의 규모, 왜냐하면 밀려 들어오는 환자를 감당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총체적으로 좀 기획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외의 것들을 따지자면 이제 뭐 위생 문제, 화장실 위생, 샤워실 위생, 내지는 식품 위생. 왜냐하면 그 곰팡이 달걀 이런 거 문제가 제기가 됐었잖아요. 위생 문제도 뭐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이긴 할 텐데, 아까 그 국감장에서 작년에 이미 지적이 되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폭염 대비 뭐 이런 거 다 되어 있었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와서 위생 문제를 제 일성으로 꼽는다는 것은 상당히 좀 자의적인 해석 내지는 문제를 좀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일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양나래 변호사님, 이번 새만금 잼버리의 이른바 파행, 준비 부족, 그리고 나라망신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궁금한 게 그럼 다른 나라도 잼버리 할 때 이렇게 파행 겪고 다 미숙함을 드러냈었나?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네, 맞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참가를 했잖아요. 그렇죠. 학생들 많은 기대를 품고 참가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기대도 기대지만 참가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영국은 이번 잼버리에요. 4,500명의 학생들을 보냈는데요. 많이 왔네요. 네, 네. 맞습니다. 최다 인원입니다. 영국 스카우트 연맹측은요. 대원들이 참가비로 우리나라 돈으로요. 무려 582만 원씩 지출했다고 합니다. 1인당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금 활동으로 마련을 했다고 해요. 학생들이 직접 학교 앞이나 지역에서 뭐 핀, 쿠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팔면서 모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한 영국 대원의 부모는요. 딸이 참가비를 마련하려고 무려 1년 6개월 동안 빵을 구워 팔고 영어를 가르치고 식당에서 일했으며 세상에. 한국어와 문화를 공부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어머. 그만큼 기대가 참 컸던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영국 스카우트 연맹측은요. 계속 우려를 제기해서 일부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너무 늦었고 너무 작다고 얘기를 하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자, 일단은요. 매는 나중에 잼버리 대회 기간 다 끝나고 맞아도 되니까 일단 지금은 남아있는 며칠 아직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남은 기간이라도 잼버리 대회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정부, 해당 지자체, 우리 그리고 민, 관, 그리고 국민 다 이 마음을 모아서 이 학생들, 단원들이 정말 좋은 기억 가지고 한국을 떠날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의 힘을 모아봐야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